14일 김포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 보일러실에서 산소 탱크를 조작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던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 2명이 사망하면서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 지역까지 내려와 방역관리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기업 64곳이 채용박람회를 통해 800명 규모의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검은 연기가 병실로 확산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소방당국은 산소 탱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진 창문 위로 검은 연기 자국이 남아있고 환자들이 침대에 누운 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보호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송시키느라 분주합니다.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병원 안에 있던 환자들이 밖으로 급히 대피한 겁니다. 연기가 전쟁으로 날아오더라고. 창문을 깨는 바라 깨니까 연기 밖으로 나가고 119 안고 오셨어, 그분이. 이날 사고로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각 병원 건물은 전기 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됐던 상황.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는 전력 공급이 차단되자마자 보일러실 쪽에서 펑 소리가 난 뒤에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가스. 이상한 가스 같은 거 봐. 순식간에 다 시커매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막 가스 때 사람들 숨도 못 쉬고 그 상황에서 부조하고. 당시 폭발이 발생한 보일러실에는 가스 보일러와 산소 탱크가 함께 위치해 있던 상황. 소방당국은 사고 직전 정전으로 인해 중증 환자에게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산소 탱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 화재는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장 구조팀의 빠른 대응으로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빠른 대피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처음 불이 난 건 4층 요양병원 안에 있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불은 밖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온 연기에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터지는 소리 나간다고 그래. 터지는 소리 나더라고. 이 소리. 그래서 문 열고 나오니까 그쪽에서 연기가 시커먼 연기 팍 나오더라고요. 연기가 꽉 차니까 나 못 가겠더라고. 뭐 보이질 않아서.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는 모두 132명. 대피는 빨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이 계단으로 환자 모두를 1층까지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증 환자였던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고 4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위독한 환자는 모두 8명.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워낙 고령인데다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도 많았던 탓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누워 있으셨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후송해야 돼서 지금 현장에 일단은 병의원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흡입한 부분 또 아니면 다 고령자시기 때문에 그 차후에 또 어떤 합병으로 인해서 또 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병원 화재. 빠른 대피가 이루어졌지만 인명피해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김포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인데다 소방시설이 부실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 화재는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10년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요양병원 화재를 비롯해 2014년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해 밀양 요양병원 화재 당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노령의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피가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출입문 앞을 막고 있고 비상구에도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수화전이 각종 수화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내려가니라고 지금 저희가 못한 거예요. 이 밖에도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 비상 유도등은 꺼져 있습니다. 정부가 재작년 전국 요양병원 쉬운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부실 등 총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행하는데 알면서도 그쪽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설치 대상을 확대해 지난 8월부터는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용으로 절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열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작동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배연 설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김포 요양병원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환자 상당수가 연기를 마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1,400여 개로 최근 10년 새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소방시설, 요양병원 화재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첫 발병이어서 남쪽으로의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 확진 판정이 난 김포 농가와 파주 연천 농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예단할 수 없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포 통진읍 농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 역시 두 번째 발생한 연천 농장과 6.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발생한 파주 농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발생한 연천 농장과는 한 4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두 농장과의 관계가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오늘 그 강화에서 의심 신고가 발생이 했습니다. 강화는 또 김포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김포 지역과의 연관성도 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돼지 열병이 파주, 연천, 그다음 김포, 강화 이렇게 남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주민들과 돼지 농장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공포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돼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과 관계자들의 긴장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김포 농장에서의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당초에는 처음에는 이제 파주와 연천 이제 그 접경 지역에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한강을 두고 이제 한강 이북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방역 당국은 사실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지노선으로 밑으로 안 내려오게끔 방역을 강화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이거든요. 예. 한강 이남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더 남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와 인접해 있는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가 확진으로 발병이 된다면 그 확산 속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참고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사육 농장이 없습니다만은 도축장이 있거든요. 예. 부천시에서는 도축장에 들어오는 돼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학교 급식에도 돼지고기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고 닭고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요. 특히 문제는 한강 이남까지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진 않았나요? 네,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초에 첫 발병했을 때 2주간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2주 만에 풀었다는 겁니다. 네. 돼지열병 잘 아시겠지만 최고 잠복기가 19일이거든요. 예. 19일이면 2주가 훌쩍 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일주일이 최대 고비다. 근데 첫 발병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딱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돼지 이동 명령, 중지 명령을 조금 너무 일찍 해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파주농장과 연천농장 주변에 대한 그런 정밀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142곳, 연천은 이제 220곳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판정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농가가 전체 농가의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살처분 속도인데요. 이것은 물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속도가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혹시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처분 속도를 좀 빨리 하려면 인력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되지 않았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잖아요. 백신 개발은 혹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네, 백신은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없어요. 치료약도 없는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유전자 개수가 150개 가량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유형도 24개나 돼서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돼지열병으로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이미 전 올해 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금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 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돼지 체내 세포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감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유전자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뭐 수년 내에는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방역 조치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경기도가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요? 네, 경기도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죠. 김포 파주에 연이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하면서 긴급 자금 5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김포 지역의 특별 조정 교부금 형태로 1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5억 원은 도내 17개 시군의 방역 대책비로 사용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돼지열병 최초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에 각각 1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원을 한 바 있으며 19일에는 19개 시군의 방역 대책비 30억 원을 이미 투입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포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와 이번 돼지열병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번에 파주와 연천에 이어서 김포, 한강,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이번 김포 돼지열병 발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번에 발생은 이제 세 번째고 특히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김포 지역은 또 한강 이남의 여러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상당한 교통도 복잡한 지역이고 저희가 방역하기도 조금 복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희가 파주, 연천, 한수 이북에 발생했을 때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경계를
한층 더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포 농가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유산입니까? 예. 유산이 있었던 게 이제 앞서 두 농장하고는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 고열을 동반한 유산이 흔히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열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 오늘 이제 4마리가 유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산하는 케이스가 양돈장에서 지금 9월 말 10월 초면 그 날씨 변화 때문에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이제 상당히 낙관적인 면도 좀 걱정을 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일어났다는 거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열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부검소 현상 아주 특이적인 사항들이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 적었다는 거가 저희들 이번에 특징이고 앞으로 저희들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정이 예. 가능할까요? 감염을 특정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그 잠복기가 최소한 뭐 10월 초까지는 첫 발생한 농장으로 볼 때부터 한 3주 정도를 본다면 그동안에 아직 어느 농장이 국내에 들어온 첫 발생 농장인지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늦게 발생이 됐어도 같은 잠복 21일 이내는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고 늦게 발생이 됐지만 먼저 국내에 들어온 농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잠복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각 농장 간의 역학 관계를 찾지만 어느 농장이 국내 첫 발생 농장이다. 그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요거를 찾는 데는 좀 더 잠복기를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추가 발생한 농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을 좀 더 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의 신성장동역 서운산업단지가 얼마 전 공식적으로 준공 소식을 알렸죠. 서운산단 입주기업들이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약 10,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서운산단. 채용 박람회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운산단 제1근린공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운산단 입주 기업들이 함께한 채용 박람회. 64개 업체는 박람회를 통해 798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구직자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많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분을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풍부한 광역 교통망,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 이런 장점을 앞세워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서운산단은 이미 완판됐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서운산단의 경쟁력을 앞세워 지역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자신했습니다. 근처에 시야 남동공단에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서운산단에 입주하게 되었고, 계양구는 박람회에 참여한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에서 이제 인수인계 지금 과정입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은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10,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서운산단. 계양구는 서운산단을 기점으로 제2서운산단과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는 포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김포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소식과 요양병원 화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